자, 거기 이제 18번 문제가 작년 문제인데요. 다시 나와도 어렵습니다, 이게. 일단 18번에서는 업무 정지 사유가 되면서 동시에 자격 정지 사유가 되는 걸 골라라 이런 뜻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 이런 유형의 문제가 2번 출제됐었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 이제 업무 정지는 개공이 얻어맞는 거 아닙니까? 요것은 소공이고. 그러면 이 이반행위가 개공이 했을 때는 뭐고 소공이 했을 때는 뭐냐 이걸 이렇게 따로따로 적어 보셔야 돼.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아무래도 자격정지 사유를 암기했기 때문에 이게 하는 게 더 편해요. 일단 이거 먼저 해보시는 거야. 기억본이 뭐죠? 소공이 인장을 등록 안 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격정지 사유는 이소, 거금, 확인, 날인 안 했다 이거니까요. 요 인이잖아, 인. 자격정지 사유지. 자, 니은번요. 확인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 안 했다. 요거잖아요. 날인 안 했다. 자격정지 사유 맞아요. 디귿번은요. 이번은 거래계약서입니다. 거래계약서에다가 서명 및 날인 안 했다. 요것도 자격정지 사유죠. 그렇지만 리을번요. 리을번이 잘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최근에. 소공이 확인 설명서를 교부 안 했다 그러면 자격정지 사유가 되지 않죠. 확인 설명을 잘못했을 때가 자격정지 사유지. 확인 설명서를 보존 안 했다. 확인 설명서를 교부 안 했다. 이것은 자격정지 사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X입니다, 이거. 요게 핵심이에요, 요거. 잘 물어보는 거잖아요. 앞에서 한번 했었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를 개공일 때는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1번. 개공은 인장 얘기 나오면 업무정지예요. 인장 나오면. 그 다음에, 니은분도 아시는 거예요. 업무정지 사유를 별도로 암기 안 했지만, 확인 설명 의무할 때 개공이 확인 설명서에 날인 안 했다. 확인 설명서를 교부 안 했다. 확인 설명서를 3년간 보존할 걸 보존 안 했다. 그러면 업무정지예요. 이거 공부 안 했다고 하면 안 됩니다. 기억번, 니은번 다 공부한 것들입니다. 디귿번. 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안 했다. 이런 얘기죠. 업무정지예요. 계약서에 날인 안 했다. 이게 절등치도 아니고 과태료 사유도 아니고 다 업무정지예요, 그러면. 마지막 거. 개공이 확인 설명서를 교부 안 했다. 아까 날인 안 했다, 교부 안 했다, 보존 안 했다. 개공일 때는 뭐예요? 다 업무정지예요. 그래서 답은 기억면 디귿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업무정지 사유를 암기를 막 정확히 안 했기 때문에 힘드시다면 이 자격정지 사유가 가지고 일단 해보셔야 돼, 먼저. 그러면 리을번이 들어가면 절대 답이 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리을번이 들어가면. 그럼 답이 될 수 있는 건 2개밖에 없어요. 기억니은하고 기억니은 디귿. 1번하고 3번만 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혹시 모르더라도 1번, 3번 중에서 찍어야지, 찍을 때. 네. 그래서 일단 이걸 먼저 꼭 해보시라. 이런 문제가 나오면요. 이거이면서 동시에 이거인 걸 물어봤잖아요, 지금. 자, 그 다음에 19번입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요 4가지 암기한 거, 효, 처, 일, 승. 먼저 아시죠? 효, 처, 일, 승이 뭐예요? 폐업하기 전에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를, 업무정지나 업무정지 받은 효과를 재등록하게 되면, 재등록한 요 개업공인인사가 요 얻어맞은 날로부터 요 폐업 전에 얻어맞은 요것이 행정처분의 효과가 1년 동안은 따라다니게 법이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1년 동안 승계된다고요. 언제부터요? 처분일로부터. 1년 동안 따라다닌다고. 그게 효, 처, 일, 승. 응? 효, 처, 일, 승. 그게. 처음 듣는 거예요? 다 하려고 하면 여러분 이거 3시간 해야 돼요. 3시간. 예? 자, 요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위반행위 승계하는 게 있었잖아요. 위에는 얻어맞은 거, 업무정지 받은 거, 업무정지 받은 것이 1년 동안 살아있고 따라다니게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무겁게 처벌하는 거고. 밑에 것은 저지른 위반행위가 있을 때 이게 업무정지 사유든 또는 등록취소 사유든 위반행위를 저지르고 폐업을 하면 나중에 재등록을 하면 폐업 전 위반행위를 들춰내서 그 위반행위에 따라서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나 이런 걸 때릴 수가 있는 게 원칙.
아니,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쵸? 잘못한 게, 요게 등록 취소 받을지, 그러면 폐업하고 다시 차리면 등록 취소하고 하라고요. 업무정지 받을지 있으면 업무정지 하라고요. 그게 원칙이라고요. 다만 때릴 때는 폐업한 기간 같은 거 고려하고 폐업한 사유 같은 거 고려해야 되겠다. 그런 뜻이죠? 때려요. 이게 원칙. 다만 요때 이제 만약에 이게 등록 취소 받을 짓이어서 1년간 폐업했다가 다시 차리면 그때는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는데 등록 취소가 되었을 때 결격 사유 기간은 3년이 되는 거 아니죠? 3년에서 뭘 빼줘요? 폐업 기간을 빼주는 거다. 이런 얘기야. 어쨌든 때리긴 때리는데 요런 이제 결과가 나올 수 있고 다만 이제 요 자발적인 폐업 기간이 너무 장기간 되면 예외적으로 더 이상 행정처분을 못 때리는 예외적인 경우가 나올 수 있죠. 폐업 기간 저것이 3년 넘어가면 등록 취소를 더 이상 못하게 되죠. 자, 폐업 전 위반 행위가 업무정지일 때는 1년만 넘어가도 더 이상 재등록 이후에 업무정지를 못 때리게 되죠. 그래서 아까 여기 보면 요 행정처분을 할 때 폐업의 기간 또는 폐업의 사유 같은 거 고려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폐업 기간도 고려해가지고 못 때리는 예외가 나올 수 있다. 응? 그래서 암기하실 때 폐, 삼취, 폐일어 고요. 지금 여기 보고 있는 요 내용 자체가 거의 한 문제 가까운 비중이 있습니다. 최근에 또 어떻게 보면은 출제가 강화되고 있어요. 요게 뭐예요? 요게 행정처분 받은 효과란 뜻이에요. 이제는 탁 하면 딱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행정처분의 효과는 재등록하게 되면 요 받은 불이익을 효과를 승계받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승계. 얼마 동안 따라다니게 돼 있다고요? 1년간 승계입니다. 그래요? 언제부터 1년이에요? 얻어 터진 날부터 1년이요. 처분일로부터. 그래서 이걸 갖다 암기하실 때 효, 처, 일, 승 이게 효, 처, 일, 승 응? 그렇죠. 언제 진도로 갈 거예요? 처분일로부터 1년 동안 따라다닌다고. 요게 첫 번째 중요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응? 효, 처, 일, 승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문제에서 지금.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빼준다는 거 요거 아셔야 돼요. 자, 세 번째는 못 때리는 경우가 나오잖아. 못 때리는 경우 예외적으로 폐, 삼취, 폐일어. 근데 요때 이제 예외가 세 번째잖아요. 네 번째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업무정지 같은 경우는 아까 문제에도 그런 게 있었는가 모르겠어요. 있었죠 아까. 업무정지는 3년을 경과해버리면 아무리 업무정지 받을 짓을 했다고 해도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가 없다. 이게 시효제도잖아요. 3년 지나면 업무정지 못 때려요. 이게 시효제도라고. 시효제도. 시효. 그래서 이걸 기억할 때 우리 어떻게 기억했어요? 영업정지 받을 짓을 저지르고 몇 년이 지나버리면 3년 지나버리면 업무정지 못 때리죠. 그래서 삼합을 못 먹습니다. 못 때린다고 해요. 3년 지나버리면 요것도 업무정지 못 때리는데 이건 1년이에요. 폐업기간이 앞에 있어서 그런가요? 암기하셔야 돼요. 이제 해봐요 이제. 19번은요 많이 틀리신 문제예요. 19번은 여기서 어디하고 뭐하고 관련돼 있어요? 요 위에 거 첫 번째 거 관련돼 있는 거예요. 과과 뭐 이렇게 누적되는 거 있잖아요. 누적시킨다는 얘기 아니고 그게 가중처벌되게. 그래서 여기 보니까 누적 횟수를 보니까 업무정지 한 번, 과태료 한 번, 다시 업무정지 한 번, 그 다음에 마지막이 업무정지 받을 짓 하니까 몇 번 누적이요? 몇 번인 누적이냐고? 4번이니까 뭐예요? 원래는 임등치지. 임등치인데 마지막에 업으로 끝났으니 앞에 전과가 있는지 보니까 2개가 있잖아. 그러면 이게 아니고 뭐예요? 절등치다. 이렇게 해서 정답은 2번이라고 하면 틀리다고요. 왜 그런 거예요? 이게 1년 이내에 벌어진 일들이 돼야 돼요. 근데 제일 처음에 받은 업무정지는요. 언제까지만 이게 지금 살아있는데요. 1년까지만 살아있으니까요. 영업정지 받을 짓을 하는 그 시점에 얘는 날아가 버렸어요. 날짜를 보세요. 날짜를. 그러면 몇 번 누적된 거예요? 단순히 3번 누적된 거예요. 다시 업무정지 받을 짓 이거잖아요. 이거 뭐예요 이거? 업무정지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업무정지 이렇게. 그래서 정답이 5번이에요. 4번 안 해요. 업무정지는 할 수 있다요. 100%. 하여야 된다는 건 없어요. 업무정지는. 자, 그 다음에 이제 20번이에요.
20번이 작년 기출문제 그대로입니다. 20번에 1번 보시면 폐업기간이 3년 6개월인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폐업을 3년 6개월 한 겁니다. 근데 폐업 전에 무슨 짓을 했어요?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했죠? 그러면 3년 6개월이 됐으니까 3년 지났다는 얘기지. 등록 취소 받을 짓을 하고 3년 6개월 동안 폐업을 했으니까 이거 등록 취소나 할 수 있겠어요? 못하지. 못하는데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X라고요. 그러니까 폐, 삼, 취를 묻고 있어요. 1번 지문이. 자, 2번 지문은요. 폐업의 사유 고려해요, 안 해요? 고려한다니까. 폐업 기간도 고려하고 폐업의 사유도 고려하고 두 번이나 나온 거 이거. 3번요. 폐업 기간이 13개월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재등록 개공이긴 한데 폐업 전에 무슨 짓을 했어요? 업무정지 받을 위반 행위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폐업 기간이 13개월이면 1년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폐일업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폐업 기간에 1년 넘어가면 더 이상 업무정지를 못 때려요. 근데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X. 4번은 뭐예요?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는 처 3승이 아니잖아요. 1승이잖아요. 1승. 5번요. 4번이랑 5번은 같은 맥락. 과태료 처분의 효과 나왔죠? 처 1승이죠. 1년간 승계니까 9개월 된 시점에는 당연히 승계예요. 그 5번이 정답이에요. 21번. OX 하십시오. 다 맞는 것들이에요. 기억번. 기억니은 디귿. 기억번은 갑이 어떤 잘못했습니까? 갑이 어떤 잘못했어요? 양도되어죠. 양도되어. 그럼 절등치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등록 취소돼야 되는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법 위반 행위를 하고 중간에 몇 년간 폐업했죠? 2년간. 그러면 중간에 폐업한 기간이 3년이 안 됐기 때문에 등록 취소를 갖다가 하게 될 수 있죠? 근데 양도되어는 절등치니까. 그죠? 폐업 기간이 2년밖에 안 됐으니까 등록 취소해야 된다. 폐업 기간이 4년으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양도되어지만 4년 됐으면 폐업 기간이 3년 넘었으니까 등록 취소를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다가 해야 된다가 맞는 말. 자, 니은번은 45일 만에 밑에 있는 미성년자를 잘라줬으니까 개공은 다치지 않아요. 업무 정지예요. 응? 업무 정지 처분을 할 수 없다. 그죠? 이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밑에 있는 고용인이 결격자다 그러면 사장님인 개공은 업무정지 사유가 됩니다. 이렇게. 자, 고용인보다 높은 임원이나 사원급이 결격자가 됐다 그러면 그때는요. 개공은 어떻게 됩니까? 절등치입니다. 밑에 있는 그 종업원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결격자일 때는 사장님은 어떻게 돼요? 업무정지. 임원급 높은 사람 그때는 뭐가 돼요? 절등치. 요거 구별할 줄 아셔야 돼요. 밑에 일하는 일반 직원이 결격자일 때는 업무정지. 임원 사원급은 높은 사람이 결격자일 때는 절등치. 이렇게 이거 구별할 줄 아셔야 돼요. 근데 둘 다 즉시 업무정지, 즉시 등록 취소하는 게 아니죠? 2달 참아준다고요. 2개월 이내에 해고를 안 했다가는 업무정지. 여기 니은번이잖아 지금. 2개월 이내 개임을 안 했다가는 뭐야? 절등치. 여기 문제에서 나온 건 요거예요. 요거잖아. 요거 45일 만에 해고했으니까 안 다치죠. 개공이. 영업정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디귿번은 업무정지 받을 짓을 했습니다. 근데 몇 년간 폐업했어요? 중간에. 2년. 폐업한 거 어디가 있어요 지금? 폐업기간 없구만. 디귿번. 업무정지 받을 짓을 해놓고 폐업한 거 없어요? 근데 시간이 흘러서 몇 년 지났다고요? 2년. 2년 지났으니까 업무정지를 못하나요? 폐업했다는 얘기가 안 나오면, 폐업기한 얘기가 안 나오면 3년 지나야 못 때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얼마밖에 안 지나서? 2년. 5번, 디귿번 지문처럼 벌써 2번 나왔어요. 2번. 시효가 요거 2년 지났다고 업무정지 못 때린다 이렇게 될 수가 없다고. 몇 년 지나야 돼? 3년. 폐업기간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1년이야, 1년. 지금 디귿번은 폐업기간 얘기 안 나왔죠? 그러면 3년이야. 그래서 3합. 만약에 업무정지 받을 짓을 했어. 그리고 2년간 폐업했어. 그리고 다시 재등록한 거야. 그 사람에 대해서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없다? 안 그릴 거예요 일부러.
자, 영업정지 받을 짓을 하고 2년간 폐업하고서 그 사람이 다시 재등록을 했어. 영업정지 받을 짓을 했는데 이제 업무정지를 안 받은 상태에서 폐업을 하고 재등록을 2년 있다 했다고. 그러면 재등록한 그 사람한테 업무정지 처분을 때릴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하셔야지. 그게 뭐예요? 폐일업이잖아 이게. 근데 디귿번은 그게 아니죠? 폐업했다는 얘기 없죠? 그러니까 몇 년 지나야 지금 못 때리는 건데 3년. 근데 몇 년밖에 안 지났어. 그러니까 때릴 수 있는 거지. 이런 유형의 문제가 다시 나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확신해요. 자, 이제 협회 갑니다. 22번.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22번의 1번은 개업공인중개사로 등록된 자는 등록한 날부터 공인중개사 협회 회원이 된다. 어때요? 개업공인중개사가 협회 회원이 되고 말고는 그 사람 자유예요. 가입할 수도 있고 가입 안 해도 뭐라고 그럴 수 없는 거예요. 2번. 공인중개사 협회는 개업공인중개사의 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제사업을 하여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하여야 한다가 틀렸죠? 할 수도 있다. 공제사업 안 해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돈이 되니까 하기는 하죠. 현실적으로. 근데 법상은 할 수 있다. 돼 있어요. 3번. 금융감독원장은 협회가 공제사업의 건전성을 해야 할 우려가 있을 때는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어때요? 시정명령 누가 해요? 국장이 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금감원장이 하는 일이 하나 있긴 있죠. 뭐 해요? 회계장부, 회계검사 하죠. 조사 검사하죠. 특히 회계검사 누가 해요? 금감원장. 근데 금감원장은 자기가 알아서 그냥 자기가 판단해가지고 검사를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회계검사를 자기가 그냥 판단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누가 부탁했어야 됩니까? 국장이 요청을 했을 때 한해서만 검사 들어가죠. 누가 요청해요? 국장. 그러면 검사해가지고 비리를 적발하겠죠. 그러면 우리 금감원장은 누구한테 일르겠어요? 보나마나 국장한테 일르면 국장이 그때 칼을 꺼내 들죠. 그럼 국장이 어떤 거 하겠어요? 문제가 있으니까 개선명령 같은 거 할 수 있겠죠. 문제가 있으니까 시정해달라고 시정명령 내릴 수 있겠죠. 비리가 있는 임원이 있다면 징계해임 요구를 할 수 있겠죠. 이 징계해임 요구 노란 건 누가 하는 거예요? 국장이 하는 거예요. 국장이 하는 게 이거라고. 그런데 이제 2번에서는 시정명령을 누가 한다고 돼 있어요. 지금 2번에서는. 3번에서는 금감원장이 이렇게 시정명령 한다고 돼 있잖아요. 이렇게. 못하죠? 금감원장은 뭐예요? 거들어주는 거나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정명령 못하죠? 처음 듣는 거예요? 아니죠? 이런 개선명령, 시정명령, 징계해임 요구는 누구만 하는 거예요? 국장. 금감원장이 유일하게 하는 건 뭐예요? 회계검사, 회계장부검사. 이게 유력한 거예요. 지금 나온 게. 이렇게 한다면 거짓말이라고 딱 골라내야 돼요. 금감원장이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응? 4번. 협회가 책임 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인코드 했을 때는 국토유통부 장관의 무엇을 얻어야 됩니까? 응? 우리가 암기한 것 중에 공책 승인이라고 하는 거 기억나십니까? 승인 그러면 100% 누구의 승인? 국장의 승인입니다. 이렇게. 그럼 공이 뭐예요? 공제사업이 어쨌다고. 공제 규정을 갖다가 만들거나 바꿀 적의 승인이에요. 공제 규정, 약관. 책자가 뭐고요? 책임 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전용한다. 그랬을 때도 승인이요. 책임 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바꾼다. 그랬을 때도 승인. 공책 승인. 노트, 공책 승인, 누구의 승인? 국장의 승인. 이렇게. 두 가지가 승인 받도록 돼 있지. 인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4번. 인가가 아니고 뭐라고 써야 돼? 승인. 그죠? 역시 마찬가지 이것도 시험 문제 출제할 때 방법은 똑같아요. 승인인데 인가 받는다고처럼 이렇게 내는 거. 그 다음에 국장 나왔으니까 또 누구의 승인을 받는다고 거짓말 할 것 같아요. 금감원장의 승인 받는다 그러면 거짓말이잖아. 이렇게 내는 거예요. 시험 문제는. 낼 게 그냥 딱 정해졌어요. 내는 방법이 딱 정해졌어요. 이렇게 공부하기 쉬운 과목이 없어. 이번 유학기간에 제가 옛날에는 한강에서 제가 좀 낚시 좀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둘째 놈이랑 작년 한강에 낚시를 하러 가서 그걸 사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한 7, 8시간 동안 거기서 했는데 입질도 없어. 그러니까 둘째 놈이 고기 언제 나오냐고 잔뜩 기재했다가 안 나오니까 막
화도 내고 막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달래니라고 옆에 매점에 가서 라면도 사주고 뭐 하여간 거기는 다 아이스크림 막 다 사줬어. 근데도 하여간 고기가 안 나와요.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했냐면 실내 낚시터를 갔어. 집 근처에 어디 검색해보니까 있더라고. 갔는데 와 목욕탕 한 2개 정도 되는 거기에 사람들이 저 옹기종기 모여서 하고 있더라고. 낚시대 가지도 않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하는데 아니 막 옆에서는 막 고기도 적은 게 아니라 큰 걸 막 잘 잡아 올리더라고. 근데 우리는 뭐요? 이게 쑥 들어가가지고 딱 채면은 맨날 빈 거야. 그게 이게 채는 타이밍을 우리가 못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저씨한테 물어가지고 막 그 가르쳐 주더라고. 어느 때 딱 채라고. 그러니까 좀 적응이 되니까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한 마리씩 낚아 올리게 됐어.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둘째 놈이 나중에는 저는 잡기도 귀찮아. 그래서 둘째 놈 그냥 뜰채로 좀 떠주기는 했는데 둘째 놈 너보고 너가 알아서 다 하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나중에 가니까 18마리를 잡고 거기가 고기가 엄청 많은 거야. 처음에는 별로 없는 줄 알았더니 그냥 버글버글한 거야. 그래서 그러려고 그랬던 건 아닌데 미끼가 없는 그 바늘 있죠? 그걸 딱 했다가 미끼가 있는 줄 알았어. 근데 그 미끼가 없이 딱 했는데 그게 움직이는 거야. 팍 챘어. 그랬더니 옆구리가 걸려가지고 올라오는 거야. 그만큼 고기가 많아. 그러니까 사실 미끼도 필요 없어. 그냥 딱 바늘 하고 있다가 자 느낌으로 한번 이렇게 다 하면은 막 고기 나올 것 같아. 그게 중개사법이에요. 그 조그마한 그 안에 응? 고기가 막 그렇게 많이 있듯이 우리는 40마리가 있어. 40마리가. 응? 그 얼마나 공부하기 좋냐고. 응? 여러분들 중개사법 없으면 어쩔 뻔했어요. 조금 시간을 내서 하시면 중개사법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그런데 그냥 뭐 민법 공부한다고 막 개론 공부한다고 하면서 중개사법, 공법 특히 공부한다고 하면서 중개사법에 투자를 많이 안 하시잖아. 그러니까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암기하셔야 돼. 지금부터 매일 아침에 딱 출근하시면 중개사법 행정처분과 벌칙 암기사항 있는 거 있죠? 그 나눠드린 거 매일매일 하셔야 돼 이제는. 그 암기사항에 따라서 여러분이 점수가 60점 되냐 80점 되냐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해할 건 다 이해했어요. 이제 이해해서 맞출 것은 너는 더 이상 공부할 게 없어요. 암기만이 남은 거예요 이제. 암기 안 하고 못 맞추는 거 있잖아요. 오늘 같은 것들. 그거 해야 돼요. 언제 공부한다고요? 매일매일 아침에 나오면 출근 도장 찍듯이 암기사항을 맨날 암기해야 돼요. 시험 볼 때까지. 이제 바야흐로 중개사법의 시즌이 왔어요. 근데 지금도 막 공법에서 뭐 물론 과락을 면해야 되지. 그러긴 한데 중개사법을 갖다가 너무 소홀히 하면 점수 딸 때서 못 따가지고 합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 이 정도로 협박했고 그 다음에 갑니다. 이제 5번입니다. 5번 협회의 지회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감독한다 그랬어요. 감독 누구예요? 자 보세요. 지부? 여기는 광명시 지부요, 광명시 지회요. 지회지. 그렇죠. 경기도지부 있을 거 아니에요. 지부. 응? 경기도 지부. 광명시 지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지부는 시도 관할구역 내에 두는 게 지부. 그죠? 지회는 뭐예요? 시, 군, 구 같은 말로 등록관청이죠? 등록관청 관할구역 내에 두는 것이 이제 뭐냐면 요게 지회예요. 그리고 이제 원래 본부가 또 있겠죠. 주된사무소. 주된사무소는 어디에 두나요? 아무데나. 그렇죠. 아무데나. 서울 아니고 아무데나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 이제 보려는 게 뭐냐면 만약에 지부를 설치했죠. 협회가. 이게 협회에 지금 협회가 지부를 설치했죠. 그러면 어디 가서 신고합니까? 경기도지부를 설치했다 그러면 어디 가서 신고해요? 경기도청, 시도지사 뭐 한다고요? 설치, 신고. 지회를 설치했을 때는 어디 가서 신고하냐고요? 그렇죠. 시군구 또는 등록관청에 가서 신고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설치 신고예요. 이렇게 설치했을 때 신고는 여기 가서 하고 여기 가서 하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이후에 지부나 지회, 주된사무소, 협회 다 할 것 없이 누가 감시해요?
국장이라고요. 이거 누가 감시한다고요? 국장이 싹 감시하는 거예요. 협회도 국장이 감시하는 거예요. 지부도 국장이 감시하는 거예요. 지회도 국장이 감시하는 거예요. 이런 뜻이라고. 만들 때 신고는, 특히 여기 신고는 여기다 하지만 만들어진 이후에 이 지부나 지회는 온통 누가 감시해요? 그래서 5번이 맞죠? 자, 23번요. 1번. 42조 1항에 따른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업무 집행을 감독하기 위해서 협회에다가 운영위원회를 둔다. 운영위원회는 어디에 두는 거예요? 국토부요, 협회요. 운영위원회는 뭐 하는데요? 공제사업을 감시하는 데죠? 그러면 이것은 협회에다가 두는 거예요? 아니면 국토부에 두는 거예요? 협회에다 둔다고 돼 있죠? 맞아요. 2번. 운영위원회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사항을 의견한다. 그죠? 회의를 연다는 걸 개의라고 그래요. 개의하려면 자, 무슨 과반수가 출석해야 됩니까? 무슨 과반수? 제적 과반수. 근데 의결, 안건을 통과시키려면 무슨 과반수가 찬성해야 됩니까? 출석 과반수. 여기 맞는 겁니다, 지금. 문제들이 대부분 이렇게 틀린 거 고르라 이렇게 해서 문제가 순해요. 순해요. 3번.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한 명씩 두는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한다. 왜 틀렸어요, 이거? 호선이죠. 맞아요. 호선.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어떻게 뽑죠? 정책심의위원회가 또 있잖아요. 운영위원회 말고 앞쪽에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누가 돼? 국토부 1차관이 되는 거잖아요. 거기는 국토부 1차관. 요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자기들끼리 호선 이렇게 되죠. 4번. 운영위원 숫자는 뭐예요? 11명이네. 숫자 맞죠? 그 다음에 5번은 임기 2년인데 한 번에 한해서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지. 자, 24번입니다. 틀린 거 그렇게 했습니다. 1번.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시에다 두는 게 뭐예요? 지부. 광역시 지부입니다. 그 다음에 2번. 협회는 부동산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다. 협회 업무 중에 부동산 정보 제공이 있죠. 그래서 협회가 한방이라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조항 때문에 그렇죠. 3번. 협회의 공제 규정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했을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되겠다. 공책 승인. 그죠? 국장의 승인입니다. 4번. 협회는 총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지체 없이 국장에게 보고해야 되겠다. 그래서 국장이 감시하려고 하는 거죠. 이때 자, 협회는 총회에서 의결한 내용이 이런 게 있다 그러면 국장한테 언제까지 보고해요? 지체 없이. 그 지체 없이 그 부분을 틀리게 내는 겁니다. 5번. 협회는 재무 건전성 기준이 되는 지급 여력 비율을 100분의 여력 비율이니까 빵빵 100분의 몇 이상? 100 이상. 지급 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이라고? 책임 준비 및 적립 비율은요? 100분의 10 이상. 그것도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 다시 한번. 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 여력 비율은 여력이란 말을 하죠. 지급 여력 비율이라고 하잖아요. 100분의 100 이상. 이렇게. 책임 준비금의 적립 비율은요. 책임 준비금 적립 비율은요.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00 이상. 이렇게 한다고요. 그 책임 준비금의 적립 비율은 공제료로 들어온 돈에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이죠. 요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협회 수입 중에 보면 교육 수입 같은 것도 있고 임대료 수입도 있고 막 그래요. 그거 빼고 순수하게 공제료 수입액 중에 100분의 10 이상이에요. 자, 그래서 5번이 여기서는 틀린 거고요. 25번 갑니다. 1번. 부칙 제6조 제2항의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 협회 회원이 될 수 있다. 부칙 개공은 사실은 공인중개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공인중개사 협회 회원으로 껴줍니다. 예외적으로. 1번 틀렸죠? 2번. 협회에 관해서는 중개사 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어떤 규정을 적용하게 됩니까? 사단법인이요. 그죠? 3번. 협회는 공인중개사 600명 이상이 발견이 되어서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 의결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게 됩니다. 맞죠? 아니, 틀렸죠? 요게요, 암기할 때 그죠? 정, 창, 인 등, 이거 암기하는 이유가 300, 600, 120까지 이렇게 암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관 만들 때는 발기인 숫자가 300명 이상 이렇게, 창립총회 때는 참석할 회원 숫자가 600명 이상, 그 중에서는 서울 출신이 100명 이상, 광역시 도 출신이 20명 이상, 이거 하려는 거죠 지금? 숫자 기억하셔야 돼. 그러니까 600명 이상이라고 하면 안 되고 300명 이상 정관 만드는 거니까요. 4번. 공제사업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기금의 조성 및 공제금의 지급에 관한 사업과, 여기까지 끊으시고, 사업이 2개입니다. 공제사업은 세부적으로는. 또 한 가지 사업은 공제사업의 부대 업무로서 공제규정으로 정한 사업,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공제사업은 이렇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건데, 기출문제 나왔던 거고 조문이고 그냥 주인공은 아닙니다. 이게 맞는 겁니다. 5번. 협회는 공제사업의 운용 실적을 일간신문 및 협회배 등을 통해서 일반인에게 공시한다. 5번 틀렸어요. 왜 틀렸어요? 이게 공제료로 얼마 들어왔고 얼마 지출됐고 투자해서 얼마 이득 받고 손해 받고, 이것을 그 공제료 낸 사람한테 공표하는 겁니다. 일반인에게 공표하는 게 아니고, 일반인은 관심이 없어요. 돈 낸 사람한테 알려주는 거지. 그래서 공제 계약자에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일반인 아니고 뭐요? 공제 계약자. 그죠? 이런 것은 없는 문제집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요. 마지막, 했죠. 26번을 많이 틀리셨고, 협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건 모두 몇 개인가? 다 틀렸어요. 자, 중요한 건 어디가 틀렸는지를 보셔야 돼. 첫 번째, 협회 회원에 대한 자질 향상을 위한 지도, 교육, 연수에 관한 업무는 협회의 수탁 업무에 해당된다 그랬어요. 어때요? 왜 틀렸어요? 예? 자, 협회 업무는 크게 2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가 본래 업무가 있고, 또 한 가지가 원래 업무는 아닌데 떠맡아서 하는 업무가 있죠? 이 수탁 업무에 해당하는 게 주인공이잖아요. 어떤 게 있어요? 실무교육이나 또는요 연수교육, 직무교육, 그런 것들이 바로 요 수탁 업무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시험 보는 것도 그래요. 수탁 업무예요. 그러면 이게 본래 법에서 협회 업무로 써져 있는 것들이 한 7가지인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자, 중요한 거 몇 가지 보면, 자, 어떤 게 있냐면 자질,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지도, 자질 향상을 위한 지도, 교육, 또 뭐가 연수, 요것도 있어요. 요거. 여기 교육이란 말이 여기도 와요. 풍수지리 교육,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협회가 하는 교육, 재개발 관련된 교육,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교육이 여기 있어요. 근데 자질 향상을 위한 거다 이렇게 나오죠. 이런 교육은 수탁 업무예요, 안 해요? 무슨 업무죠? 본래 업무. 다른 얘기로 하면 고유 업무예요. 근데 1번은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수탁 업무라고 거짓말하고 있죠? 이 교육은 이 교육과 틀려요. 요 교육은 이 교육과 틀린 거라고요. 잘 구별해 주셔야 돼. 이거 착각하기 쉬워요. 그 다음에 2번째, 여기 본래 업무에 들어간 것 중에 또 뭐가 있었냐면, 아까 부동산 정보 제공이 들어가죠? 부동산 정보 제공도 본래 업무에 들어간다. 부동산 정보 제공 수탁 업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한방이란 사이트를 운영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가장 핵심적인 본래 업무는 뭐예요? 공제 사업. 이게 제일 돈벌이가 된다고 그랬죠? 그렇지만 공제 사업은 영리 사업이에요? 비영리 사업이에요? 그냥 수익 사업일 뿐 비영리 사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소비자 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 단체 임원이 어떤 자는 운영위원이 될 수 있다 그랬어요. 이게 운영위원 자격을 볼 때, 자, 운영위원 자격을 인정할 때 가만히 보면 공무원을 한 명 껴준다고 그랬죠. 국토부 소속 공무원. 그 다음에 협회 사람들이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회장하고 일부 임원이 들어갑니다. 세 번째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 외부 전문가 될 수 있는 사람이 5부류가 있어요. 대학 교수라든지 그런 사람도 있고. 자, 근데 외부 전문가 중에 금융 전문가 있었죠.
금융 전문가. 이거 여기서 전문가라는 건 임원 이상 얘기합니다. 예. 자, 그랬을 때 현직으로 있는 사람도 자격이 있고 전직으로 일했던 사람도 자격을 줍니다. 그런데 지금 나온 소비 전문가 같은 경우는 역시 임원 이상입니다. 여기도. 그랬을 때는 현직만 전문성을 인정해서 참여를 인정하고 전직 옛날 이었던 사람은 운영인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게 틀린 겁니다. 소비 전문가는 현직만 됩니다. 전직 안 돼요. 금융 전문가는 현직, 전직 다 됩니다. 소비 전문가가 좀 틀리죠. 요건 출제가 됐고 출제가 아직 안 된 부분. 그 다음에 세 번째, 지회를 설치했을 때는 어디 쫓아가서 신고한다고요? 지회 설치했을 때는 시도지사가 아닌데 등록관청이죠. 광명시 지회는 어디 가서 신고? 광명시청.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등록관청. 이렇게 한다고요. 지금 여기서는 시도지사가 틀렸죠. 3번, 공제조합 관련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당 업무를 몇 년 이상 종사했을 때 운영위원 자격이 주어집니까? 공제조합 경력은 몇 년 이상? 5년 이상입니다. 경력 기간이 5년 이상 얘기합니다. 5년입니다. 5년. 그랬을 때 운영위원 자격을 준다. 5년입니다. 5년. 3년 아니고. 그래서 다 틀렸습니다. 자, 이제요. 27번입니다. 협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때 협회의 공제사업에 관해서 검사할 수 있다. 지워버렸는데 어디가 틀렸습니까? 1번. 어디가 틀렸어요? 1번. 금감원장이 아까 적었던 거 금감원장이 검사를 바로 합니까? 자기가 판단해서? 요청이 있을 때 하는 거잖아요. 필요한 때가 아니고 뭐요? 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바꿔야죠. 어렵습니다. 1번. 2번. 책임 준비금의 적립비율은 협회 총 수입의 100분의 10 이상이 아니라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이에요. 3번. 협회가 공제사업의 운영 실적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내 일간신문 또는 협회부에 공시하고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다가 게시해야 되겠다. 요 3개월을 물어보고자 하는 겁니다. 운영실적 공표는 언제까지 해라?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부터 언제까지? 3개월 이내. 숫자 물어보는 겁니다. 3개월. 4번. 창립총회는 서울특별시에서 몇 명? 100명 이상. 광역시도에서 몇 명? 20명 이상이에요. 20명 이상. 그래서 우리 협회에서 나오는 숫자 중에 우리 전체로 봤을 때 20명이라는 숫자가 여기밖에 안 나와요. 뭐 협회에서 나오는 숫자는 무조건 몇 명이요? 20명. 근데 이걸 30명으로 잘 바꿔냅니다. 지금 낸 것처럼 30명이라는 숫자도 여기 딱 한 번 나옵니다. 한 번. 30명이라는 숫자가 여기 나와요. 어디 나오냐? 정보망에 나와요. 정보망. 정보망에 30명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어디서 나와요 이게? 지정 요건일 때 정보망 지정 요건 보면 다수의 회원들이 가입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수의 회원들이 가입돼 있을 때 전국적으로는 500명 이상이 가입돼 있고요. 그 다음에 2군데 이상의 시도에서 가입돼 있어야 되죠. 근데 시도별로 최소한 몇 명 가입돼 있어야 돼요? 30명. 그때 30명 나오는 거잖아요. 5에서 동그라미 2개 빼면 3 이렇게 해서 30명 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정보망이 글자가 몇 글자예요? 3글자잖아. 그래서 30명. 협회는 글자가 몇 글자예요? 2글자니까 20명. 2개를 잘 바꿔요. 거래 정보망 그러면 안 돼. 정보망 그러면 30명 이렇게. 협회 그러면 얼마? 20명. 하여간 우리는 무조건 합격해야 되는. 정보망 그러면 30명. 2개를 잘 바꾸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낼 때 이걸 20명으로 낸다고. 이걸 낼 때는 지금 나온 것처럼 30명으로 내고. 정보망 30명. 협회 20명. 글자대로 갑니다. 5번. 협회는 어떻게 된 거야? 서울에 준다고? 그런 말 없어요. 5번 X. 자, 이번에 이제 포상금에 관련된 겁니다. 28번은 너무 쉬웠는가? 많이 맞추셨어요. 28번 한번 해보면 이렇습니다. 보시면 28번이 자, 갑은 개설 등록하지 않고서 중개업을 한 A를 고발했습니다. A가 어떤 사람이에요? 등록 안 하고 중개업을 한 무등록 중개업자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무등록 중개업자니까 포상금이 걸려 있는 거 맞죠? 그래서 갑이 신고 고발한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A는 검사를 뭐예요? 무혐의 처분. 무혐의 이렇게 되면 검사가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포상은 못 받습니다요. 신고 고발했어도. 자, 니은번. 거짓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한 B에 대해서
그러니까 B가 이제 두 번째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짓을 한 사람인가요? 부정 등록을 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에 대해서 갑이 먼저 신고하고 그 다음에 을이 나중에 신고했으니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갑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을은 2등으로서 못 받죠?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검사가 B를 어떻게 했어요? 공소제기. 아, 그러면 공소제기가 되면 포상금이 나오는구나. 얼마 나와요? 50만 원이겠구나. 이렇게 됩니다. 자, 이번엔 C겠죠? 보나마나 디귿번. 갑과 을은 포상금 배분 방법에 관해서 합의 없이 공동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딴 사람에게 대한 C를 신고했는데 검사가 공소제기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C가 어떤 사람이에요? 자격증을 딴 사람한테 빌려준 사람이죠? 포상금 걸려있죠? 양도돼요? 그랬을 때 둘이 같이 한 거죠? 같이 하면 어떻게? 똑같이 나눠주는 거죠. 근데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공소 제기가 돼서 무죄 판결 났다. 공소 제기가 돼서 무죄 판결 났다. 이제 무죄 났을 때도 포상금 받나요? 그렇죠. 공소 제기만 되면 혹시 무죄가 나도 무죄 판결이 나도 포상금 받는 데는 문제가 없죠. 그래서 25만 원 합의된 방법이 없으니까요. 자, D입니다. 이번에 D는 어떤 잘못을 한 사람인가? 등록증을 대여받은 D라고 나왔죠. 요건 빌려준 사람이고 빌려받은 사람이에요. 다 포상금이 걸려있을 때 동그라미를 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검사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죠? 공소 제기해서 무죄 판결 받았다. 위하고 똑같죠? 포상금 나온다는 겁니다. 이것도. 근데 누가 신고 고발했어요? 갑이. 그럼 얼마죠? 혼자 했기 때문에 50만 원이죠? 그럼 갑이 번 돈을 갖다 합치라 이 말이에요. 얼마죠? 125만 원에서 정답은 4번. 29번입니다. 포상금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1번 등록관청은 의뢰인과 직접 거래한 위법한 개업공인중개사를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해하실 게 포상금이 걸려있는 사람 세 사람인데 누구죠? 양부모. 양부모한테는 포상금 주쇼. 이런 뜻이죠. 1번에 나와 있는 직접 거래는 금지행위에 들어가는 건데 포상금이 걸려있는 그런 걸려있는 그런 사유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상금 준다고 하면 안 되죠. 1번. 자, 2번 등록관청은 포상 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행정기관에 의해서 발각되기 전에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 모두에게 포상금을 준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따로따로 그냥 1등, 2등, 3등 이렇게 신고 고발했다 그러면 다 줍니까 포상금을? 1등 한 사람한테만 몰아주지 않습니까? 1등 한 사람한테만. 아까 여기요. 여기 이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모두에게 준다 이 말은 옳지 않다. 3번 포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국고에서 보존할 수 있다. 나라도 돈이 많지 않아요. 전액이라고 하면 안 돼요. 일부를 보존할 수 있다. 그 일부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예요? 50%까지. 일부가 어느 정도도? 50%까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입니다. 등록관청은 포상금 지급 결정을 하고 결정일로부터 2개월 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어때요? 등록관청은 포상금 지급 결정하라고 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가 아니고 1개월 내 지급. 그죠? 포상금은 등록관청이 주는 거예요? 수사기관이 주는 거예요? 포상금은 등록관청. 수사기관은 돈 없어요. 등록관청이 지급하는 거고 1개월 내 지급하도록 돼 있다. 그거죠. 자, 5번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2건 이상의 신고 또는 고발이 접수했을 때는 최초로 신고 고발한 자 모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2건 나오면 어떻게 돼요? 공동으로 신고 고발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랬을 때는 원칙은 합의가 없다면 균등 배분이죠. 다만 이제 합의한 배분 방법이 있을 때는 합의가 무조건 뭐예요? 우선하지만 이게 없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2건 이상의 신고 또는 고발이 접수했다는 얘기는 각각 개별적으로 신고 고발했다는 얘기입니다. 따로따로 그때는 누구한테 포상금 줍니까? 최초로 신고 고발한 사람 한 사람한테만 몰아주죠. 그래서 2건 나오면 뒤에는 최초. 이게 동그라미 5번 이렇게. 자, 30번입니다. 포상금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1번이 틀렸어요. 어디가 틀렸습니까?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등록관청 또는 수사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된다. 어디가 틀렸어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수사기관에는 수갑밖에 없어요. 수갑. 거기에 돈 없어요. 그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빠져야 되는 거예요. 다만 신고나 고발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신고 고발할 때는 등록관청에 가도 되고 수사기관에 가서 고발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돈 달라고 할 때는 반드시 어디 가야 돼? 등록관청. 그거 구별하시라는 얘기요. 1번. 2번 보상금은 1인당 50이요. 틀렸죠? 1인당이 아니고 뭐요? 한 건당 50이요. 그죠? 만약에 1인당 50만 원 주면 무등록 중개업자를 하나 발견하면 자기 식구들 다 데리고 와야 되겠죠? 그럼 5, 4, 20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됩니다. 한 건당 50만 원입니다. 3번. 거짓으로 등록한 자를 행정기관에 의해서 발각되기 전에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죠? 요 거짓 등록한 사람은 포상금이 걸려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죠? 양, 부, 모 할 때 부입니다. 부, 거짓 등록자. 같은 말로 뭐라고 불러요? 부정등록자라고 부르죠. 포상금이 걸려있죠? 발각되기 전에 신고 고발하면 포상 받을 수 있겠죠? 그런 뜻이야.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신고 고발됐다고 해서 무조건 100% 받는다는 뜻이 아니고, 그죠? 나중에 공소 제기가 되거나 기소유 결정이 내려지면 받는 거란 뜻이죠? 포상금을 받기 위한 요건이 뭐예요, 솔직히? 발각되기 전에, 행정관청이 알기 전에 신고나 고발이 들어가야 되지요? 플러스. 검사가 이번에 어떻게 됩니까? 검사가 공소 제기하든지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내리든지 이랬을 때 포상금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포상금을 받게 되는 요건은 이게 첫 번째 하나, 또요 이게 두 번째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몽땅 갖췄을 때 포상금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공부 좀 하신 분들이 3번 지문을 여기는 지금 수사기관에 신고 고발했다는 얘기만 있고 공소제기나 기소유예 결정 받았다는 얘기가 없으니 포상금 못 받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3번의 취지는 뭐냐? 양부모 할 때 부를 발각되기 전에 신고 고발했을 때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취지로 쓴 거예요. 이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네, 그래서 3번을 틀렸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4번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2명 이상이 공동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최초로 신고 고발한 사람한테 줍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동으로 신고했는데 어떻게 최초를 정합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동 나오면 뒤에는 최초가 나오면 안 되고 균등이죠, 균등. 5번 포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에서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100분의 50 이하죠, 이하. 이내. 이내란 말은 이하란 뜻이고 우리끼리 할 때는 50%까지 보조. 건당 50만 원, 50%까지 보조, 국고 보조. 그러니까 포상금은 50이라는 숫자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기억하시라고 그랬어요. 한 건당 50만 원, 50%까지 보조. 이렇게 그게 이하의 의미예요.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31번요. 옳은 것은 그랬어요. 포상금은 검사가 공소 제기했을 때 하나에 지급한다. 그러면 틀린 게 이것도 있잖아요. 기소유예도. 예? 그래서 틀린 겁니다. 2번 행정기관에서 발각된 뒤에 신고 고발해도 포상금 받을 수 있다. 안 돼요. 발각되기 전. 3번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했다. 그랬을 때 중개사 법령에 정한 균등 배분 방법은 균등 배분 방법 밑줄 공동 포상금을 수령할 자가 합의한 배분 방법. 합의한 배분 방법의 밑줄. 이것도 질문 되게 많이 받는 기출 지문이에요. 이거. 그러면 균등 배분 방법은 줄이면 합의한 배분 방법에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균등 배분 방법은 합의한 배분 방법에 우선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까? 무조건 합의가 우선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틀린 말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요, 4번. 등록증을 대여받은 자를 신고했는데, 이 사람도 포상금이 걸려있는 거 확실합니다. 양도되어니까. 자, 근데 검사가 어떻게 했어요? 무혐의 처분을 내렸어요. 그러면 무죄하고는 다르게 무혐의 처분하면 죄를 인정 안 한 겁니다. 검사가. 그러면 포상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못 받아요. 여기 4번이 정답. 5번 공동으로 자격증을 따는 사람에게 대한 자를 신고했는데 양도되어자니까 포상금이 걸려있는 사람 맞아요. 근데 공동으로 신고했죠? 그리고 검사가 어떤 결과를 이끌어냈어요? 공소제기. 근데 무죄 났어요. 무죄 나든 말든 공소제기만 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죠? 네, 그래서 지급하지 않는다가 틀렸습니다. 32번요. 여러분들 이제 오늘 최근에 보니까 이제 응시 수수료 28,000원인가요?
똑같이 올해 28,000원 같은데 28,000원 내서 이제 접수시켜야 되죠. 다음 주입니까? 얼마 안 남았죠. 8월달에 보통 하는데. 예. 그러니까 여기 보면 행정 수수료를 내야 될 경우가 6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처음에 시험에 응시할 때 행정 수수료 내고요. 그 다음에 혹시 자격증 잊어먹거나 그랬을 때 자격증 재발급 신청할 때 또 수수료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요, 등록 신청할 때 오픈하려고 그때도 수수료 내고요. 나중에 등록증을 분실했거나 그래서 재발급 받을 때도 수수료 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분사모소 설치 신고할 때도 수수료 내고, 마지막으로 신고 필증을 갖다가 재발급 받을 때도 수수료 내도록 되어 있고, 이 6가지 경우에만 수수료 냅니다. 이 6가지만. 그러면 시험에 응시할 때 응시해서 합격하면 나중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주겠죠. 그럼 자격증을 받을 때 또 수수료 내라고 합니까? 이건 아니다. 이게 2번이나 나온 거예요. 왜 안 냅니까 이거? 요 응시 수수료 28,000원 낼 때 나중에 자격증 그 나가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28,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응시원서 내가지고 합격이 안 돼서 떨어진 사람은 억울하죠? 돈만 내놓고 자격증 못 받은 거니까. 그래서 꼭 합격하셔야 된다. 여기 2번이나 나왔어요. 여기서 지금 보니까 납부해야 될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기억번, 니은번, 디귿번 이거 안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리을번 들어가고, 미음번 안 들어가죠? 유폐업신고 이거 안 들어갑니다. 자, 거래정보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 지정 신청한다. 거래정보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 지정 신청할 때 수수료 냅니까? 안 냅니다. 이것도. 이거 유명하다고 그랬잖아요. 정보망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 지정 신청할 때 수수료 냅니까? 안 내요. 안 낸다고 돼 있다고. 아니, 내는 게 요 6개밖에 없다니까. 그 나머지는 안 내는 것들이요. 안 냅니다, 이거. 공부하고 있는 거 맞죠? 오늘 평균 65점 나오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잘 나왔어요. 자, 안 냅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33번입니다. 아, 지금부터 암기할 게 또 나왔습니다. 자, 이게 벌칙이 있는데, 벌칙이 가만히 보면 형벌이 있고, 형벌, 형사처벌, 그 다음에 과태료가 있고 그렇습니다. 형벌 그러면 3학년 3반, 1학년 1반 이렇게 있고, 여기에 해당되는 게 무, 부, 증, 지, 상, 두, 금생이 잘 나온다고 그랬어요. 1학년 1반에 해당되는 게 1학년 1반인 아닌 비양과 여학생, 임시, 이사, 2등. 또요, 이소란 사람은 수협에서 판매하는, 수협에서 파는 사이다차를 좋아합니다. 자, 이렇게 시험지에다가 막 쓸 수 있어야 됩니다. 빨리. 자, 요걸 이제 해볼 겁니다. 33번에 보면 3학년 3반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시오 했습니다. 1번은 요 칠판에서 어떤 거예요? 1번. 1번 보면 무등록 개업 공인중개사 임을 무라뇨. 뭐 아닌데 이거. 무등록 개업 공인중개사 임을 알면서 그를 통해서 의뢰받았다. 어떤 거예요? 칠판에 있는 것 중에서 어떤 거? 협의입니다. 협. 누구랑 협조회계 한 겁니까? 무등록 중개업자랑 협조회계 한 겁니다. 이게 매일매일 암기하셔야 됩니다. 예? 안 하고, 지금 여러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민법만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 자, 2번은 어떤 겁니까? 지금 칠판에서 2번. 2번 어떤 글자 딴 겁니까?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는 1학년 일반이에요. 분명히. 2번은요? 그쵸, 이사죠. 네, 맞추셨어요. 요겁니다, 요거. 1학년 일반이죠? 3번 어떤 글자? 3번은 그치, 판단을 그렇지 하는 거, 이렇게. 1학년 일반이죠? 4번 어떤 글자? 투기, 요거네요. 투기 조장이, 요것이 3학년 3반이네. 그죠? 정답 4번이네요. 5번은요, 어떤 글자? 비비비, 요거죠. 아닌 비양 할 때 비밀 누설하는 거. 1학년 1반이죠? 정답은 4번. 자, 34번입니다. 기억번호 어떤 글자? 다시 한번. 34번 박스에서 기억번호 어떤 글자? 이사라고요. 다시 한번.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라고 했잖아. 2등이요, 2등.
2등입니다. 이중등록. 물론 형량은 똑같지만 1항 1반. 니은번은요? 직, 증지. 요거죠. 직. 3항 3반. 디귿번은요? 디귿번 이렇게 되면 임시. 요거네. 요 임시. 1항 1반짜리. 그 다음에 리을번은요? 2개. 중개사무소에 소속돼 있다고 해요. 이소. 요거네. 이소. 1항 1반. 마지막 미음번은요? 무. 그죠? 등록하지 않고 중개 환산한 무. 요게 3항 3반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1학년 1반에 해당하는 게 기억번, 디귿번, 리을번 이렇게 3개죠. 만약에 문제 지문에 니은번, 미음번 있으면 그것도 답이에요. 니은하고 미음번은 3항 3반이니까. 예. 35번을 좀 많이 틀리셔서 1학년 1반에 해당하는 건 몇 개인가. 자, 35번의 기억번은 칠판에서 어떤 글자 딴 거? 쌍이죠, 쌍. 그 다음에 또요, 2번은, 니은번은, 읽으셔야 돼요. 니은번은 어떤 글자 딴 거냐고요. 다른 사람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했다는 거니까. 아닌이 왜 나와요, 거기서? 개공 아닌 자가 뭐 썼다.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뭐 썼다. 개공 아닌 자가 광고를 했다. 이런 거잖아요. 그거 이거 뭔 상관이야. 양이요, 양. 양도 돼요. 한 자, 받은 자. 에? 여기 양에 들어가 양. 리을번은요. 얘는 부칙개공이 공인중개사무소라고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면 요건 뭐예요? 여기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부칙개공이 공인중개사무소 이렇게 썼을 때는 여기 들어간다고도 볼 수 있는데 우리 법에서는 이분들이 연세가 높으시고 오랫동안 해오셔서 숫자도 많지 않고 봐준다고 그랬잖아요. 응? 백과. 어? 자, 다음에 문제 나올 거니까 이거 해봐요. 여기가 500거가 있고 100거가 있고 그렇잖아. 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 중에 요거 먼저 해보면 요거 어떤 게 있냐면 손님들이 반한 이 휴게실의 명칭은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부, 표, 오. 이 부가 뭐냐고요. 이게 지금 나온 거잖아요. 부식 개공이 자격증이 없는 공인중개사 아닌 사람인데 공인중개사 사무소라고 쓴 경우죠.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백과요, 백과. 미음번은 뭐예요? 미음번 마지막. 사업자가 의뢰받은 정보를 다르게 공개했다. 그러면 여기 위에서 어떤 거예요? 요거 사이다차 중에 여기 다에 들어가죠. 1항 1반짜리죠. 그럼 1항 1반짜리를 지금 고르라고 하는 거예요. 니은번 1항 1반이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아, 디귿번 빼먹었네. 소공이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공이 된 건 뭐예요? 이소죠. 이소.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것도 1항 1반이에요. 이소. 리을번도 리을번은 백과. 그 다음에 미음번은 1학년 1반. 그러니까 1학년 1반에 해당되는 거 3개죠. 니은, 디귿, 미음 이렇게 3개입니다. 자, 36번입니다. 벌칙이 옳게 연결된 것은 했어요. 자, 여기서 500과 관련해서 이거 암기할 때 우리가 어떻게 암기했었냐면 연설을 잘못하면 500원 이렇게. 그러면서 협회의 공격 개시 명령은 그러니 뭐 사업자의 뭐예요? 사업자의 운명이다. 예. 자, 일본의 공격 개시 명령은 한국의 운명이다. 라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일본 바로 옆에 지리적으로 있는 바람에 우리는 어차피 일본하고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옆에 이웃이지만 좋은 이웃이 아니야. 그리고 하나 생각되는 것은 또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일본 거기 지배계층 있잖아요. 그 사람들 대부분 아베를 비롯해가지고 백제 사람들이 출신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건너간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하고 할 때는 되게 막 대척점에 서잖아요.
오히려 그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저 일왕인가 뭐 저 이름 뭐라고 그래? 아니다. 일본 그 대장 그 사람도 백제에서 넘어간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일본 지배계층 쪽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서 건너간 사람들이 대부분이란 거야. 그런데도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 옆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니면 나중에라도 공경해요. 얼마 전에 보니까 그 저 일본 외교부 장관하고 외무상인가 하고 우리나라 그 외교부 장관이 어디서 회담하면서 사진 손 악수한 사진 그거 보셨어요? 공부하느라고 못 보셨구나. 그 강경화 장관이 일본 그 외무상하고 이렇게 악수를 하면서 되게 꽉 잡은 거야. 의도적으로 막 둘이. 예. 나중에 손을 딱 빼려고 하는데 강경화 장관이 손을 잘 안 놨어. 마지막에. 막판에 있는데 놓긴 놔야 되잖아. 근데 딱 손을 빼는데 일본 외교부 장관 이쪽 악수한 손이 하얘. 왜요? 하도 꽉 째가지고. 잘했어 아주 그냥 통쾌하더라고. 기싸움이잖아. 보셨어요? 그 인터넷 유튜브에 나와. 딱 손 악수하고 딱 풀어지는데 딱 하는 순간에 피가 안 통해갖고 여기가 강경화 장관이 되게 세. 이름부터 강경하잖아. 자, 이런 거 이제 보면서 한번 찾아봐요. 자, 36번입니다. 벌칙이 옳게 연결된 것은 했습니다. 1번 어떤 글자 딴 거야 이제. 막 골라보세요. 1번 어떤 글자 딴 거? 1번을 딱 보는 순간에 1번 어떤 글자 딴 거? 무죠. 틀렸네. 그래서 3학년 3반인데. 자, 2번 어떤 글자를 딴 거? 2번? 직상. 이것도 3학년 3반인데. 500거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3번 어떤 글자 딴 거? 이거죠, 이거. 중개 완성됐을 때 고객한테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해 주게 되어 있고 관계증대 사본을 교부하게 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으면 백과죠. 그래서 요게 맞는 거예요, 3번이. 4번은요. 어떤 글자로 딴 거? 2등입니다. 요거 2등. 그러니까 뭐예요? 1학년 1반. 3학년 3반 틀렸죠. 5번은요. 5번. 배업 신고 안 한 죄 이거죠. 요건데 요거. 배업 신고 안 해도 백과. 배업 신고 안 해도 백과. 이거. 백과. 500과가 아니고 백과. 정답 3번이고요. 37번 갑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1번은 어떤 글자 딴 거예요? 1번. 협회의 공격 개시 명령은 사업자의 운명이다. 어떤 글자 딴 거? 운자죠, 운자. 요거 운자죠, 운자? 그래서 운영규정을 승인 안 받았다. 운영규정을 위반했다. 이렇게 되면 뭐요? 500과. 500과입니다, 1번. 2번은요. 소공인가 개공인가 잘 보고 문제 푸셔야 돼. 소공이 설명을 잘못한 거야. 소공이 설명을 잘못하면 자격정지. 개공이 설명을 잘못하면 500과. 500과죠? 그래 소공이니까 과태료 사유가 안 됩니다. 어떤 사유만 돼요? 자격, 정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3번. 3번은 어떤 글자를 딴 거예요? 요 칠판에서. 공시 안 했다. 협회는 매년 공제사업의 운용 실적을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공시하게 돼 있죠. 공표하게 돼 있죠. 안 하면 500과. 그래서 3번도 500과. 4번은 어떤 거예요? 4번 어떤 글자 딴 거? 실무교육을 받고 나서 연수교육을 안 받았다. 연수교육 안 받았더라. 누가? 4번에서 누가 안 받았다고 나와요? 개공이. 개공이 안 받아도 500과, 소공이 안 받아도 500과 같아요. 500과입니다. 어쨌든. 5번은요. 국토교통부 장관의 감독상 명령에 위반해서 보고, 자료 제출, 조사, 검사를 거부, 방해하는 사업자. 사업자가 말을 안 들어먹었다는 얘기죠. 사업자의 운명 할 때 명이 뭐예요? 명. 사업자가 명령 등을 어기고 위반했다는 뜻이죠. 그럼 뭐예요? 말 안 들어먹었다. 사업자가 500과잖아요. 협회가 감독관청의 감독상 명령 등을 위반했을 때도 뭐예요? 500과 이렇게 되죠. 그런데 개업공인중개사가 명령 등을 위반하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업무정지입니다. 맞아요. 자, 명령 등 위반 이렇게 하면 세 가지가 나와요. 협회가 명령을 위반했다 그러면 500과예요.
그 다음에 사업자가 명령 등을 위반했다. 그러면 이것도 뭐예요? 500과예요. 근데 개공이 명령을 위반했다. 그랬을 때는요. 이게 중요하죠. 이거 500과가 아니고 뭐예요? 업무 정지다. 그게 38번 문제예요. 38번 문제를 많이 들으셨어요? 과태료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1번 국장의 감독상 명령에 위반하거나 정당한 소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검사나 질문에 불응한 협회. 어떤 겁니까 지금 칠판에서? 협회인데 명령을 위반했다는 요거죠 요거? 그럼 뭐예요? 500과. 2번은 뭡니까? 등록관청에 감독상 명령 등을 위반한 거죠. 누가? 개공이. 그러면 500과가 아니고 업무정지. 그거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거 2번 물어보고 싶다고 해요. 3번 운영규정의 내용을 위반해서 정보망을 운영한 거래imo 사업자. 칠판에서 어떤 거예요? 사업자인데 사업자의 운명 두 개밖에 없죠. 운자잖아 운자. 사업자의 운영. 운자가 무슨 뜻? 운영규정을 승인받을 것 승인받지 않았다. 운영규정을 위반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과태료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랬는데 3번도 500과요. 4번은요. 이겁니다. 이거.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설명해주고 관계증거사본을 교부하게 돼 있죠. 교부하지 아니하면 100과 이렇게 됩니다. 어쨌든 과태료잖아요. 그 다음에 5번 사무소 이전하고 10일 내 이전 신고를 갖다가 하지 않은 부칙 개공이다. 이전 신고 안 한 것은 여기서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전 신고 안 한 자는 여기 들어가죠? 이전 신고 안 했을 때는 100과죠? 매일매일 암기하셔야 됩니다. 여기가 두 문제, 여기가 두 문제. 그죠? 행정처분이 한 두 문제 보시고 요 벌칙 여기가 두 문제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두 개 합치면 네 문제, 네 문제. 네 문제면 10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정확히 암기하고 연습을 많이 하신 분은 이제 중개사법에 자신감이 붙어요. 그래서 점수가 80점 넘어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뭐 거래계약서의 필요기사항,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도 중요해요. 그것도 예에 비해서는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거 암기하셔야 된다고. 이게 돼 있으면 중개사법이 자신감이 붙어요. 이제 여러분을 100% 합격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가 하나 알고 있어요. 여러분을 집에 안 보내면 돼요. 하고서 시험 보고, 하고서 시험 보고, 수업하고 시험 보고, 그러면 돼요. 그러면 100% 합격시킬 수 있어요. 예. 근데 여러분들이 집에 가야 되니까 이제 그런 거지. 예. 그래서, 자, 39번입니다. 벌칙 규정에 대한 연결 중 틀린 것은 했습니다. 1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환자다. 39번. 칠판에서 어떤 거예요? 거짓 등록. 부정 등록. 이거잖아요, 이거. 3학년 3반이죠? 자, 2번 어떤 거예요, 2번?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또는 유사한 명칭을 썼다. 진짜 나왔네, 이제 이거 아닌 자. 그러면 1학년 1반. 요거 틀렸네. 3번은 뭐예요?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자. 줄여서 뭐라고 그래요? 이소니까 뭐예요? 1학년 1반. 형사처벌감이요. 3번은 맞죠? 4번. 전매 등 권리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한 거. 이거 뭐예요? 그래요. 맞아요. 투기 조장행위예요. 정직상 투할 때 투기 조장행위가 세부적으로는 두 개입니다.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미등기를 전매하게끔 미등기 전매하게끔 알선해 주는 게 요거에 들어갑니다. 이때는 혹시 전매 차익이 안 생겨도 이겁니다. 전매 차익이 없어도 두 번째가 지금 나온 것처럼 전매를 제한받는 부동산을 소개한 겁니다. 아니 전매 못하게 돼 있는데 그걸 소개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게 무슨 행위다? 투기 조장행위. 그래서 4번이 바로 요 밑에 겁니다. 밑에 거. 그 다음에 5번요. 등록 취소를 당하고 나서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반납 안 했다 반차죠. 요거 등록증 반납 안 했을 때도 100과 자격증 반납 안 했을 때도 100과. 그렇죠? 틀린 게 2번. 자, 마지막 40번입니다. 과태료 부과 기관 대상자 뭐 요걸 연결해라 이거죠. 자, 1번. 사업자가 운영 규정을 위반했다. 칠판에서 어떤 거예요? 칠판에서 어떤 거? 사업자가 운영 규정을 위반했다. 요거죠, 요거? 그럼 뭐예요? 500과죠?
이건 사업자 얘기니까 협회나 사업자나 누가 물려요? 국장이죠, 국장. 그래서 국장이 맞고요. 500거고요. 2번은요. 개시하지 아니한 자 그랬습니다. 요거죠, 요거 개시 의무 위반한 거죠? 액수는 얼마 돼요? 100과. 근데 개시 의무가 있는 사람은 개공이죠? 개공이 과태료 받을 짓을 했다 그러면 누가 과태료 물려요? 99%가 등록관청이. 자, 1%가 있어요, 1%. 개공인데 과태료를 갖다가 개공이 위반했어요. 근데 과태료 받을 짓을 했어요. 그때 과태료를 등록관청이 매기지 않는 경우가 딱 하나 있다고요. 연수교육을 개공이 2년마다 받을 걸 받지 않았다 그러면 그때는요. 시도지사가 500관을 물리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개공이야. 99%가 등록관청이 매기는 거야. 1%가 시도지사. 요거 하나만. 시도지사.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연수교육 안 받았을 때 개공인데 과태료 누가 물린다고요?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아니고. 응?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등록관청이 아니고 뭐라고 그래야 돼요? 시도지사. 4번은 뭔가요? 공제사업의 운용실적을 공시 안 했다. 4번이 뭐예요? 요거잖아요. 지금 운용실적을 공시 안 했다. 그러니까 협회가 그랬다는 거니까 500과지요. 협회에 대한 거니까 누가 물려요? 국장이요. 마지막 5번. 자격 취소되었는데도 자격증을 반납 안 했다고 나오죠? 반납 안 했다 반자죠? 액수는 뭐예요? 100과. 그런데 자격증을 반납 안 한 거니까 누가 물리고요? 시도지사. 등록 취소 당해가지고 등록증을 반납할 걸 반납 안 했다. 그랬을 때도 100과이긴 한데 누가 물려요? 등록관청. 그 두 개 구별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주에 40문제를 했는데 아까 수업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매일매일 암기사항을 갖다가 아침에 오면 민법보다도 먼저 암기사항을 한 10분 정도 암기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풀었던 문제 있잖아요. 문제를 보면서 어떤 글자 땄다, 어떤 글자다 그 글자 딴 것을 자꾸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시험 볼 때까지. 그래야 중개사법을 80절 넘길 수 있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